다육이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입니다. 햇살이 나니까 반갑죠? 일기예보상에는 10시경에 또 한 차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는 오늘 오고요. 금요일날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중간에 바뀌지만 않는다면 금요일까지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자고 나면 일기예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제게 그라노비아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라노비아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어서 여름에 잠을 자는 그러니까 다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라노비아도 이 날씨 말고 조금 더 먼저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있다가 날씨가 약간 서늘하면 다시 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오랫동안 키웠던 1년 넘게 키웠던 이 그라노비아는 완전히 이렇게 똘똘 말렸고요. 적심을 해서 키우고 있는 그라노비아 금도 똘똘 말렸다가 다시 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날씨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베란다가 조금 선선해지면 다시 펴졌다가 덥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오므러들었다가를 반복하는데요.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이는 이런데 지금 실외기 쪽에서 약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지금은 그래도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고 시원하잖아요. 바람방 간간히 불어주면. 그곳에 있는 그라노비아는 이렇게 싹 오므려들지 않았고요. 입장이 도톰하고 지금 아직도 그냥 완전히 말려들지 않은 상태에 있답니다. 아도데스도 이런 방식으로 여름이 되면 다 똘똘 말리는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제 아도데스도 아직도 베란다 안쪽에서도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예요. 그라노비아 중에 얼굴이 하나가 크게 있는 그라노비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육이들도 아직 다 말리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얘처럼 지금 이렇게 똘똘 말린 그라노비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에게 물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줘가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죠? 저도 오늘 물을 아주 조금 줄 겁니다. 대신에 물을 줄 때 요 안쪽에 입에 고이지 않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고이지 않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거의 소주잔으로 치면 반잔도 안 되는 양으로. 얘는 아직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살짝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솎아주기를 한 캄파놀라예요. 솎아주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줬더니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쩌면 꼭 솎아주고 이렇게 꽃을 따줘서라기보다는 물이, 그러니까 분갈이 할 때 흙을 털어내지 않아서 물을 충분히 못 얻어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번 계기로 이런 꽃님이들을 분갈이 할 때도 되도록이면 흙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흙을 털어내는 게 진짜 꽃이 피었을 때 부담스럽다면 꽃이 질 때까지, 어느 정도 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꽃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흙을 털어내고 분갈이를 하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걸 요번에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의 분갈이를 했을 때 겉흙이 젖어 있는 것 같아도 속흙은 젖어 있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정말 속흙이 바짝 말라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물을 저명관수로 주던가 아니면 과하게 많이 주나 싶을 정도로 물을 줘야지만 얘네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육이 엄마가 꽃님이 키우려고 하니까 물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6월 4일날 꼬집기를 했던 제 거 릴리패드를 보러 나왔는데요. 벌써 릴리패드들이 아기들이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릴리패드의 중앙에 작은 자구가 3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속도가 빠를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다른 다육이들도 성장하는 새가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 릴리패드도 그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릴리패드, 그 다음에 남십자성, 그라노비아, 그 다음에 아도데스는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동형다육입니다. 동형다육이라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라고 하면 보통 이런 릴리패드와 같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나 크라슐라 속 다육이들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특징적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고 여름에는 성장을 잠깐 멈추고 휴면기에 접어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형다육이가 마치 6월 여름 시작 땡과 동시에 나는 이제 휴면 시작 땡 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제가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동형다육과 하형다육의 구별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여름에 다육이가 휴면을 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으로 보이는 요 그라노비아를 그 다음에 아도데스를 보고 나서 동형다육이 여름에 휴면을 한다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특히 두들레아 종류에서 휴면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꽤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지금 마치 휴면을 하는 것 같은 외형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는 그라노비아는 눈으로 봤지만 뿌리에서 휴면 상태가 일어나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두들레아가 고가였기 때문에 고가의 다육이를 실패하지 않고 키우고 싶은 마음에 동형다육이라는 특징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대가 조금 만만한 요런 릴리패드라든가 남십자성이라든가 하는 요런 다육이도 동형다육이다라는 표현과 여름에 휴면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제재가 저한테는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의 그런 의심을 증폭이라도 하듯이 어떤 특정 농장에서는 동하형 다육의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라노비아 같은 경우에도 딱 여름 되면 요이 땅 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고 하면 다시 또 펴지거든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 일조량에 반응하는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느낌은 있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뿌리가 휴면에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휴면을 하는 다육이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건 뿌리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데 과하게 물을 주면 뿌리 과습이 일어나고 다육이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세균 번식의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다육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면을 하는 다육에게 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과하게 광합성을 하라고 햇볕으로 내몰지 말라고 그냥 주의를 주는 것 뿐입니다. 사실 요렇게 기타 다른 동형다육, 그러니까 뿌리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형다육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의심이 많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요. 기본적으로 좀 의심을 하시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시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역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의심하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좀 찾아봤었어요. 최근에는 자동 번역기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찾아서 보고 그리고 번역기를 돌려갖고 좀 불편하지만 그런 번역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여름에 휴면한다 라는 것보다는 여름에 휴면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휴면을 해서 활동을 정지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휴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표현들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이해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보통 계절보다는 이런 동형다육 속에 속하는 대표적으로 크라슐라 속과 에오니움 속,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를 조금 이제 띄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모든 에케베리아든 그랍토오베리아, 그랍토페탈룸 속 다육이들 간에 여름 되면 우리 절수하잖아요. 아마 그 절수 텀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뭐 직광을 받는 곳에 두면 힘들겠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런 녀석들 직광에 두지 않는 거 너무 쉽죠. 직광에 나가야 될 에케베리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광에서 잠깐 피해주는 것쯤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관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로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되면 절수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휴면에 든다고 하는 계절에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자구가 빨리 뿜뿜뿜 올라온다는 거는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날씨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지금 계절은 모든 다육이들한테 행복한 계절이에요. 아직까지는. 글을 보면 지금 성장하느라고 지금 여기저기 폭풍 성장을 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다육이들이 요즘에요. 엄청 성장세가 강하고요. 다육이뿐만 아니라 다른 초록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세가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햇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려고 지금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지금 좀 난리가 아닙니다. 저번에 그 적심을 해놨던 제가 퍼플 딜라이트 만세가 지금 요렇게 휘어졌어요. 이 만세를 어떻게 놔뒀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꽂아놔서 얘가 햇볕을 받아가려고 창문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가 드는 쪽을 이렇게 잘도 아는지 자 요렇게 휘어져 있어요. 제가 요걸 보면서 정말 가엽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면서 요렇게 될까. 요거는 제가 분갈이 하면서 얼마 전에 떨어뜨렸던 그 다육인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야무졌던 잎이 지금 요렇게 간격이 띄면서 엄청난 속도로 도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렇게 휘어지면서 햇볕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휙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광합 지금 뭐 뿌리도 없는데 뭐 햇볕에 어느 정도 노출시켜서 해줄 수도 없고 빨리 지금 뿌리가 나와서 얘를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다육이들이 지금 성장세가 좋아요. 동형다육이가 지금 뭐 갑자기 성장세를 딱 멈추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좋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꺾꽂이를 해놨던 어떻게 꺾꽂이 해놨던 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뿌리 없는 상태거든요. 뿌리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나왔네.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다부떼기의 초보 시절을 생각하면 동하형 다육의 구별이 그렇게 의심스럽고 확인해보고 싶고 아닌 것 같고 거짓말 같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무지에서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지금 또 한편으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제가 반드시 이게 꼭 다육식물이어서가 아니라요. 모든 식물은 고온에서 일시 휴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진짜 그 나무들을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물들도 그렇고 너무 더운 날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기능이 잠깐 멈춰 있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하형 다육이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맹신하고 그러니까 맹신은 그거죠. 시기적으로 정말 얘네들이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할까가 아니라 정말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이 다육들이 생장이 잠깐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 다육식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오히려 여름 요 땅 하는 6, 7, 8월에는 이 다육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처럼 그냥 그 활동을 하지만 정말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이 다육이는 잠깐 휴면할 수 있다. 다른 다육보다 빨리 휴면에 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그 다육을 이해하기에 더 저는 적합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용 다육이들도 정말 고온에는 일시적으로 휴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마를 많이 입었던 그 샴페인이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직광을 쏘이게 하면서 약간 치마가 지금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많이 입은 다육들은 햇살이 우선 처방입니다. 지금 샴페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어젯밤에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다육이들한테 약간 물이 고여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소 현상이라고 해서 생장점에 모여있는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모아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현상을 일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생장점에 고여있는 물을 블로어로 털어주곤 합니다. 이 계절 성장세가 모든 다육이가 다 좋아요. 물론 제거 그라노비아 일부 몇 개는 이미 휴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성장이 아니라 이제 휴면으로 들어가는 다육이는 있을 거예요. 에어니움과 두들레아, 크라슐라 속 다육이들이 그럴 거니까 그런 다육이들은 차츰차츰 다육들의 어떤 컨디션과 온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그래서 생육 온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25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동형다육에 대한 다부댁의 초보 시절 의심병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